3살 딸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부부로 지내고 있는 30대 여성 조 씨. 결혼 초반 두 사람은 가사 분담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하는데요. 주 2회 가사 관리사를 부르기로 하면서 가정의 평화는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어머니께서 우연찮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쩍 살림살이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이래서 돈은 언제 모으냐, 가사 관리사를 평생 부를 게 아니라면 일을 그만두고라도 살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등등. 이 레퍼토리도 너무 다양해서 조 씨는 귀가 따가울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와 붙게 된 살림 대첩, 가정의 평화를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자, 오늘도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많이들 결혼하신 분들 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사연자는 30대 워킹맘 조모 씨입니다. 결혼 4년 차고요. 딸이 3살입니다. 그런데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출산 휴가 외에는 거의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 욕심이 굉장한 스타일이고요. 남편도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일잘러여서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그 가사 분담을 놓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정리정돈 이런 게 있을 텐데 두 사람 누구도 이런 쪽에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둘 다 관심도 없고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결국 집안은 난장판 되기 일쑤인데 누군가 하긴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애 키우면서 이런 상태면 곤란하죠. 근데 보통 이제 신혼부부들 중에 예. 한 명은 어지르고 한 명은 치우면 사달이 납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둘 다 어질러. 그러니까 좀 뭐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갈등이 터지진 않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조 씨가 임신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놈의 살림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대책을 좀 세우자. 그래서 몇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네. 첫 번째는 가전제품을 보강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식기세척기. 그러니까 이거 설거지 안 해도 세척기 되면 해결해 주는 거. 좋아. 네, 그리고 의류관리기, 뭐 건조기.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손이 들어갈 걸 기계가 대신해 준 걸 많이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음식은 또 계속 하면 또 치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조리된 걸 쟁여놓고 밥만 해서 간단히 먹기로. 또 아이 음식도 시판용으로 나오는 게 많아서 직접 하지 않는 걸로. 이런 식으로 좀 최소화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왠지 나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살림도 육아도 아이템빨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말 이 전자기계가 많이 도와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기까지 낳기 때문에 뭐 아기 빨래, 젖병 끝도 없이 나오니까 치워도 끝이 안 나니까 계속 두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둘이 앉아서 이게 우리가 이 기기 가전을 많이 산 것도 도움이 됐지만 더 근본적인 묘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이제 이 가사 도우미 관리사의 도움을 일주일에 2번만 받자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2번을 이제 가사 관리사가 오셔서 청소하고 기본적인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더 생겼습니다. 그 지출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의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해서 가정의 평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가사 관리사 덕분에 집안의 가정의 평화는 유지가 된 거예요. 뭐 비용 부담은 있지만. 자, 그런데 평화가 유지가 됐으면 저희가 이걸 다루고 있겠습니까? 네. 그 평화가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시어머니께서 뭔가 반찬 같은 거 해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이 가사 관리사하고 마주친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는 몰랐죠. 누가 있네? 이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 집인데 가사 관리사 놀라요. 누구세요? 이러면서 마주친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니까 가사 관리사라는 거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살림 간섭을 좀 합니다. 잔소리가 어마어마했다고 하고요. 다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둘이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돈 들이가지고 하는구나라고 아마 어머니는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살림 간섭. 네, 게다가 그 비용 60만 원이라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버리셨습니다. 이거 아시고서는 이제 잔소리가 시작됐는데 매달 그렇게 돈 펑펑 써서 언제 모으려고 그러냐.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고 설거지는 식세기가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 건조기가 다 해주는데 무슨 가사관리사 씩이나 부르냐. 또 살림을 둘 다 아예 안 할 생각이냐. 평생 부를 거냐.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체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그러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차라리 네가 일 관두고 들어와서 살림을 하면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소리가 점점 일 관두고 집에 들어앉아라로 귀결이 된 거죠. 아, 마지막에 두둥. 네, 두둥. 네가 들어와서 살림해라. 네, 거의 래퍼 수준으로 그냥 계속 쏟아부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조 씨가 처음에는 아까 우리 사파만 봐도 집 어지러져 있을 때 2명 표정과 집이 깨끗했을 때 2명 표정을 보면 삶의 질이 얼마나 낮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비용은 이렇게 들지만 저희 둘이 정말 삶의 질도 좋아졌고 비용 대비 이런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차분히 했는데 지금 사파 보여드리네요. 네네. 시어머니는 그냥 듣고 절레절레 하십니다. 이해할 생각 자체는 안 하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시어머니가 처음에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할 때 큰 돈을 대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큰 돈을 대줬는데 얘네들은 그러고 나서 집 이거 얻고 나니까 아이고 지네들 펑펑 쓰고 아껴서 집 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아예 뭐 동기화를 전혀 모르는 애들이야. 딱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또 먹고 뭐 음식 해서 먹으면 치워야 되는 거 많으니까 반조리 식품 많이 사다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건강에 얼마 안 좋은데 해 먹어야지 하면서 다시 조 씨한테 일 관둬라. 점점 더 강경해졌습니다. 우리 성문이가 요즘 뭐 헬스케졌더라 뭐 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죠. 겁니다. 아이고. 예? 아니 그렇다고 세상에 며느리 직장 잘 다니고 있는 며느리한테 너 그거 그만두고 풀타임 전업주부 해라는 이거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선 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결혼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며느리가 사실 막 뭐 사치하고 낭비하고 뭐 도박하고 유혹하고 이런 데 돈을 쓴 게 아니라 정말 출산 휴가 하나 빼놓고는 정말 일만 하는 그런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네가 일 그만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집 살 때도 이렇게 보태주시면서 알뜰살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지금 조 씨께서 진짜 화가 나는 건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분명히 둘이 같이 의논을 해놓고 방어를 전혀 안 하고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시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갑자기 먼 산 다 있는 쳐다보고. 거예요. 네, 이게 진짜 화났다고 합니다. 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 자, 시어머니 간섭이 도를 넘는 와중에 남편 태도도 아주 얄밉다는 겁니다. 신혼 초 이후로 불붙은 살림 대첩 2탄. 아, 시어머니에서 남편으로까지 지금 불이 옮겨 붙었어요. 자, 별별 상담소, 별별 극장에서 만나보시죠.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교수, 레디 액션! 아니 여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당신이 좀 막아줘야지. 왜 가만히 있어? 나 혼자 좋다고 이모님 부르는 거 아니잖아. 아이고 우리 엄마 말 틀린 게 한 개도 없다. 엄마 이 집 들어올 때 떡하니 큰 돈 빌려주셨지? 그러면서 뭐라 하셨노? 이 돈 갚을 생각하지 말고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집 장만해라 했나 안 했나? 아니 그건 감사하지. 감사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잔소리 하시면 그건 진짜 곤란하다. 퇴근하면 당신이나 나나 피곤해서 손 하나 깜빡 안 하잖아. 그러니까 살림 때문에 우리가 치고받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모님 모시자고 한 거잖아. 그거 기억 안 나? 아이고 참 기억난다. 다 기억나는데 우리 엄마 말이 뭐 틀린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기다. 아니, 평생 이래 살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자연이한테 가르칠 건 또 가르쳐야 될까 아이가. 뭘 알아야 우리가 가르치지. 애가 뭘 배우겠노? 니한테 뭘 배우겠노? 그러는 당신은 뭐 평생 살림만 하신 어머니한테 잘 배워갖고 잘 이렇게 배웠다. 아무것도 안 해? 아무리 보고 배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나중에 형편 진짜 좋아지면 이모님 평생 부를 수도 있지. 안 그래? 이건 우리가 결정했고 우리가 책임지면 되는 일이지 어머니가 개입하실 문제는 난 아니라고 봐. 나한테 일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하실 수 없다고. 아이고 참내 지금까지 나도 많이 참고 많이 양보했다. 매달 그 생돈 60만 원 나가는 게 안 아까운 줄 알았나? 그 돈 적금해서 부었으면 얼마나 모았겠노. 엄마가 네 일 간두라 하는 거 좀 심했는데 일단 이모님은 그만 오시라 해라. 니랑 내랑 집 일 좀 나눠서 하자. 나눠서 하면 안 되나? 내 설거지 할게. 이제 와서 안 돼. 절대 안 돼. 너 혼자 해. 난 절대 뭘 못해. 혼자 해. 같이 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을 쓰는 걸 갖고 왜 내가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되냐고. 봐라. 아, 좋습니다. 박 변호사님 막 하다가 막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가다 때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때리게. 때리는 줄. 좋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일단 짚어보고요.
시어머니 눈치 봐야 하는 거냐 뭐 그런 그거잖아요. 보여주세요 빨리. 자, 백 변호사님. 네. 백 변호사님이 딱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저 눈치 볼 게 없는데요. 아니 이게 맞벌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도 근데 뭐 가사관리사분 해서 그게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진짜? 정도. 그거는 근데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마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전 여기서 다른 거 모르겠는데 남편이 박지훈 변호사님 이혼해야겠네요. 아까 연기의 그 정도의 남편의 강경한 태도라면 이거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결혼을 하면 이 두 부부가 책임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시어머니하고 뭐 관계가 있을 만한 뭔가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이 둘의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집을 어떻게 꾸려나갈까요 관련된 일 아니겠어요? 여기에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면 시어머니가 너무 사랑하시는 지훈이가 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관계상 두 분도 짧게. 자, 박 변호사님. 안 되죠. 놔둬 있어. 어디서 간섭하십니까? 본인 할 일은 하세요. 자, 이 여사님 절대 노터치? 당연히 안 하죠. 누가 합니까? 진짜. 큰일 날 일 있습니까?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근데 저는 무조건 시어머니 말씀이 틀리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게 또. 이게 감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버는 거에 비해서 만약에 쓰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조정이 다시 한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옳다 않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삶의 질을 위해서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다면 그때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네, 가족분들의 의견입니다. 박경란님, 이런 분들 특성상 막상 살림한다고 하면 내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하실 거예요. 하셨고요. 마티즈님, 아들 보고 그만두라고 하시지 왜 남의 집 자식한테 그러십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